네, 이번 주도 힘차게 시작해볼까요? 이항영 위원님 만나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 주도 뉴욕 증시의 또 최고의 또 길잡이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사이트 열어보시죠. 다각화된 포트 구축이 필요한 시점, 이번 주에는 더 그렇습니다. 투자자라면 눈을 뗄 수 없는 한 주가 시작되는데, 사실 그 지난주에는 미국과 유럽이 서로 이제 관세 위협을 주고받으면서 변동성이 큰 한 주였잖아요. 그걸 지나고 또 이번 주에는 또 메가톤급의 또 이벤트들이 또 줄줄이 이어지네요. 네, 맞습니다. 지난 정확히 2주 정도였었죠. 난데없이 그린랜드를 미국에서 갖고 가겠다 얘기하면서 결국 처음에 이제 말로만 그런 줄 알았더니 이게 결국 무력으로 쓸 수 있다는 그런 우려가 좀 나오면서요. 이게 좀 우리가 알던 세상과는 좀 다른 세상으로 변해드는 모습. 거기다 이제 관세에 대한 보복 이런 것들이 서로 양쪽에서 으르렁거리면서 주시장이 크게 떨어졌던 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떨어졌던 거 기억하시겠지만 지난 10월 10일 이후 최대폭으로 3대수 원인이 떨어졌는데요. 문제는 그 이튿날 거의 다 회복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 시대의 주가는 떨어지는 것도 급하게 떨어지고 반등도 급하게 올라가는 이번에도 결론을 보면 흔히 해서 타코란 그런 전략 이제 많이 아시잖아요. 그런 것들이 성공을 했지만 정말 이런 것들이 언제까지 끝날지 없을지 계속 있는 거죠. 계속해서 이런 것들은 말은 계속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여전히 시장은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이 부분이 트럼프 대통령의 그런 그린랜드 갖고 이슈 그리고 결국 관세에 대한 입장 이런 것들이 또 유럽에서도 가만히 있지 않겠다 이러는 거라면서 주가 이제 크게 움직이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일시적인 변동성을 확대하려는 모습이 있었고요. 그러면서 셀 아메리카에 있었고 반면에 빠르게 태세가 전환한 모습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주말 하루만 보면 3대수 약간 혼조권에서 움직였습니다. 다우지수 좀 내리고요. S&P 500, 나스닥은 약간 올라갔지만 또 반면에 러셀 2000은 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러셀 2000이 S&P 500을 이긴 것이 14일 연속 이겼었는데요. 지난 금요일로서 기록은 깨졌다라고 일단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시장의 흐름 보면 올 한 해 그리고 지난주 보면 이제 시장을 정리해 보면은요. 달러가 상대적으로 약한 모습. 우리나라의 원화랑 달러는 약간 우리나라의 원화 그리고 일본의 엔화의 달러 방향에서 약간 엇갈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미국의 달러가 상당히 또 약한 모습 보여주면서 있죠. 그래서 지난 1.2%가 주간 단위로 떨어지면서요. 6월 이후 최악의 주간으로 달러에 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올 한 해의 특징을 보면 미국에서의 자금 이동은 약간 주춤하고요. 반면에 미국 외 지역, 유럽도 마찬가지지만 대표적인 것이 이머징 마켓이 상당히 활발하거든요. 우리나라 뭐 중국, 일본, 대만 특히 이런 쪽에 강한 모습을 보이면서 이런 쪽으로 돈이 좀 몰려가는 그런 흐름이 보이겠습니다. 그래서 그림 하나 준비해봤는데요. 올 한 해요. 이머징 마켓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선진국 시장과 그리고 미국의 시장에서 작은 흐름인데요. 왼쪽은 전 세계 선진국 시장입니다. 이제 일본을 포함 유럽 이런 쪽에 들어가는데 이쪽 자금이 유입되고 미국은 거의 움직임이 없거나 오히려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 결국 최정사는 앞선 코너에 나왔지만 소위 어떤 안전자산이 올라가는 금 그리고 약간 은과 구리는 성격이 다르지만 이런 것들이 올라가는 이런 것들이 흘러가면서 뭔가 우리가 알던 그리고 빅테크 이런 것 위주 한두 주수의 성장 이것과는 재미없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러면서 이번 한 주는 결국은 다시 한번 말씀 나왔지만 올해 이번 시즌의 가장 그 하이라이트가 될 것 같은데요. 네. 흔히 얘기해서 S&P 500 주식 중에서 90여 개의 이번 주 실적을 발표합니다. 그러면서 빅테크의 성적표 그리고 FMC의 또 연준이 열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나오는 것이 올 한 해의 흐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역시 가장 중요한 게 연준에서는 어떤 얘기 나오냐. 뭐 수주 안에 이제 차기 의장을 지명하겠다고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하고 있는데 결국은 실업률이나 실업 건수는 조금씩 안정되는 흐름을 보이고 있단 말이죠. 최근에 실업률이라든가 신규 실업 청구 건수는 좀 안정되는 흐름 보이고 있다는 얘기죠. 이런 것들을 보면 굉장히 긍정적이죠. 물론 향후의 금리에 대한 입장은 연준은 딱 한 번만 금리 인하를 얘기하고 있고 월가에 생각하는 것은 두 번 내지 많게는 세 번을 예상하고 있는데요. 결국은 이번 그런 것들의 금리에 대한 향후 전망을 알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제롬 파월 의장의 어떤 멘트가 나올지도 일단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서 빅테크 실적 점검 앞선 코너에 대해 나왔지만 빅테크 실적이 과연 어떻게 나올 거냐 이런 것들이 중요하겠죠. 거기다가 테슬라도 들어오죠. 메타 들어오죠.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그리고 지금 산업재를 이끌고 있는 캐터필러가 또 이번 주 실적 발표에 있거든요. 네. 거기다가 화면에 보시다시피 우리나라의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거 다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올 한 해는 전 세계 특히 IT 주식 관심 있고 반도체 관심 있는 분들이 아주 집중해서 이번 주에 보여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결론은 뭐냐? 결론은 앞서도 트럼프 대통령의 엄청난 흐름,
아무도 모릅니다. 이번 주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갑자기 오늘이고 내일이고 갑자기 무슨 말을 할지 모르거든요, 지금요. 예. 내가 다보스에서 이런 얘기를 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아닌 것 같다. 이거 바로 가갖고 우리가 점령하겠다. 이럴 수도 있는 거란 말이죠. 트럼프 대통령의 입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기 때문에 변동성 분명히 있지만 지나고 나면 결론은 딱 하나입니다. 계속해서 시장을 유지하는 것, 유지하고 결국 유지할 때 어떻게 하느냐? 분산 투자로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꾸준히 갖고 가는 것이 주식 투자에서 돈을 벌 수 있는 거의 유리한 길이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다만 앞선 흐름에서 보셨다시피 분산 투자가 집중이다. 예를 들어서 미국이 좋다 해서 미국에 올인하고 한국 좋다 한국에 올인하고 이런 것으로 하시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 주식 포트폴리오, 여러분들 포트폴리오 자산을 잘 안배하면서 좀 꾸준하게 갖고 가는 것. 그리고 한두 종목에 집중하지 말고 분산 투자를 하라는 것이 지난 한 주에도 보여드렸다시피 그리고 최근 한 달 동안에 보여준 미국 시장의 큰 변동성에서 여러분 살아남는 길이었 뿐만 아니라 돈 버는 거의 유리한 길이라는 거 꼭 다시 한번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번 주에 아주 메가톤급의 이벤트들이 쫙 있어도 우리는 한 가지의 그런 핵심이 있기 때문에 뭐 흔들리지 않습니다. 국내, 해외 아주 폭풍 같은 시적 시즌입니다. 예,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 이기 때는 뭐 떨어질 때도 아주 크게 떨어지고 올라갈 때도 바로 올라가고 결과론적으로 타코 트레이드가 강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입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그 후에 결과론적으로의 그 기회를 잘 살펴볼 수 있다라는 거 알아봤고요. 이번 주에는 FOMC 그 회의 결과 뭐 금리 동결이 거의 확실시죠? 네, 그렇다고 보셔야 되겠죠. 그건 거의 99%. 점도표도 안 나오잖아요. 점도표 안 나오죠. 네, 점도표는 아시다시피 1년에 4번 나옵니다. 3, 6, 9, 12 이렇게 딱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헤드라인 살펴보겠습니다. 주요한 이벤트들 살펴봤고요. 외신 헤드라인입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입니다. 금, 고점 예측 불가능? 금도 은도 대단합니다. 은이요 사상 첫 100달러 돌파 상징적으로 넘겼고 금값도 뭐 5,000달러 목전 앞에 두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은은 이제 많은 분들이 은 가격이나 이런 것 요즘 좀 많이들 투자한다고 그 시내에서도 그래서 그 지상파 뉴스 많이 보긴 봤는데 은의 가격은 뭐 크게 그 투자하신 분 외에는 잘 감이 없습니다. 뭐 은수적 얼마인지 그거 잘 모르시지 않습니까? 맞아요. 감이 없어요. 예, 보통 감이 없는데 금은 이제 감이 있다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들이 돌잔치라고 하나요? 돌잔치에서 금 한 돈 뭐 하지 않습니까? 네. 지금 뉴스 보니까 100만 원이라고 합니다. 지금이. 제가 아는 지인이 얼마 전에 9월 달에 샀을 때 80만 원인가 70만 원 주고 샀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도 뭐 100만 원 간다고 했는데 제가 그때 듣고 설마 100만 원이라고 얘기했는데 100만 원이 가는 부분이죠. 지금. 예. 그래서 그것은 알 수가 없다는 것이 금의 핵심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금이라는 것은 펀더멘탈이 없습니다. 펀더멘탈이 없기 때문에 이익 전망이 없는 거죠. 매출 전망이 없는 거죠. 다만 딱 하나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금은 다른 것과 모두 달리 우리가 금을 필요한다고 해서 어디서 금을 갑자기 캐올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아마 여기 갖고 방송 보시는 분 중에서 내가 금이 있다고 해서 금을 어디 가서 어디 광산에 가서 금을 캐올 수 있는 재주를 갖고 있는 분은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식적으로 알아두시면 좋은 게 금은 1년에 현재 보고한 전 세계 물량에서 2%에서 만약 3% 정도가 새로 채굴된다고 합니다. 그게 이제 핵심입니다, 지금이요. 반면 은은 좀 채굴을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이 약간 장단점이 있고 그런 특징이 있다는 거 먼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금이 이렇게 왜 올라가는지 5가지 얘기를 지금 월스트리트 저널이 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화폐 가치 하락에 대한 해지랍니다. 쉽게 해서 통화에 대한 불신이죠. 예를 들어서 미국 달러 지금 괜찮겠냐 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요. 일본의 엔화 어떻게 되냐, 한국 돈 어떻게 되냐 이런 것에 대한 걱정거리가 있기 때문에 각국에서 화폐 가치 하락에 대한 얘기가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금리 인하가 내려가는 거죠. 금리가 일어나면 이자에 대한 받는 것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럼 대체적인 자산에서 금을 갖고 있는 것이 되겠고요. 세 번째는 중앙은행의 적극적인 매입입니다. 중앙은행은 2010년 이후 꾸준하게 순매수를 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실제로 가장 큰 중앙은행의 적극적인 매입 중에 하나는 가끔 여러분들 우리는 이제 별로 인식을 못 하셨지만 네. 미국에서나 뭐 그 서방 국가에서 간혹가다 러시아나 뭐 중국이나 북한 뭐 이렇게 해갖고 금융 제재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그들의 국가에 의심되는 계좌를 확 잡아버립니다. 그러면 그들이 갖고 있는 달러가 소용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각 국가들이 야 금을 갖고 있다가 어느 순간 우리가 찾을 수 없다 보니 그래서 달러가 소용이 없으니까 그래서 금을 사자는 얘기를 많이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앙의 적극적 매입이 지적되어 있다는 것이 되겠고요. 하나 더 말씀드리면 우리 이제 중국 사람들이 금 좋아한다는 거 많이 아실 텐데요. 네네. 전 세계적으로 중국 사람 이상으로 더 좋아하는 게 인도 사람이라고 합니다. 인도 분들이
중산층이 계속 늘어나면서 인도 분들의 금 수요가 엄청 나오고 있다는 것이 되겠고요. 네 번째는 워낙 주시장 고평가 인식하다 보니까 금 주식시장 언제 떨어질지 모른다는 걱정들을 하죠. 그러다 보니 안전한 자산, 금을 가는 사람이 있겠고요. 다섯 번째는 역시 주가가 올라가다 보니까 올라가면 쫓아서 하는 모멘텀 트레이딩이 있는데 네. 폭발적인 가격 모멘텀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금도. 그래서 올해도 벌써 8% 이상 올라가는 그런 모습. 그러면서 지난주 한 주간에 올라갔거든요. 그런 것들이 결국은 물론 과열에 대한 우려는 있으나 금은 이제 계속 올라가고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거기다가 실제로 보면 이런 흐름을 갖고 나서 많은 금융기관 그리고 많은 증권사 이런 쪽에서 금에 대한 분석을 많이 늘리고 있죠. 그리고 금에 대한 투자 방법도 있고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어떤 위기감을 호소하는 데 다 있지만 기본적으로 금에 대한 매입이 예전보다 훨씬 쉬워진 거죠. 예를 들어서 KRX에서 우리나라 한국 시장 금융시장에서 직접 KRX에서 여러분들이 1,000원 단위로도 막 살 수 있죠. 0.01g 단위로 살 수 있단 말이죠. 거기다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ETF 같은 경우에도 살 수 있죠. 그리고 많은 분들이 하는 금에서 통장으로 살 수 있죠. 수많은 방법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금에 대한 투자가 계속 수요가 있습니다. 저희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거의 10년 전부터 말씀드리고 있는데 똑같은 말씀입니다. 금의 방향성을 갖고 맞출 수 있는 사람은 저는 감히 말씀드리는 세상 한 명도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맞춘다고 얘기하는 건 상당히 좀 거만한 얘기 같고 기본적으로 그보다는 금에 대한 투자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전체 자산에서 10에서 20%까지 갖고 가는 분산 투자 일환을 하시면 충분하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확인드립니다. 과열의 목소리는 있으나 이게 올라가는 이유를 들으니 올라갈 만하구나 싶습니다. 근데 우리가 금의 그 방향을 알 수 없다라는 게 그 핵심인데 그 투자 저희 계속 어느 정도 비중 가지고 가는 거 함께하고 계시죠. 자, 종목들 살펴볼 텐데요. 핫픽 해외 주식입니다. 바로 이 종목 함께 보시죠. 밸런스입니다. 30% 빠졌는데 월가가 찜한 회사. 아이비들이 올해 유망 종목으로 꼽은 이 종목이 있습니다. 왜 그런지 굉장히 궁금한데요. 네, 주가는 작년에 해갖고 한 30-40% 고점에서 떨어졌습니다. 작년 봄까지만 해도 엄청 잘 나가던 주식인데요. 대표적인 것이 이제 바로 스포티파이입니다. 스포티파이는 오늘 골드만삭스에서 레포트를 냈는데요. 물론 목표 주가는 조금 내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자 의견은 중립에서 매수로 상향했는데요. 주가 하락은 오히려 과도한 주가 하락이 있었기 때문에 이거는 오히려 매수 기회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점 매수 구간에 진입했다는 얘기를 하고 있겠고요. 주가는 떨어졌지만 4년 연속 마진이 좀 확대됐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수익성 개선의 3대 동력을 언급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말씀드렸다시피 4년 연속 마진이 확대됐다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비용 통제와 효율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비용 통제라는 게 어려운 거 아니죠.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소프트웨어를 기반한 기업이고 그리고 클라우드를 기반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사람은 더 많이 듣는다고 해서 비용이 더 들어가는 것들은 아니죠. 그리고 이런 모든 업무를 AI로 많이 잘할 수 있고 AI를 통해서 실제 고객 맞춤형 음악을 만들어줄 수 있고 고객 맞춤형 제 음악의 플레이리스트를 제시해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에서 네이버 이런 쪽에서 협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SNS나 이런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협업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 젊은 세대들이 스포티파이에 대한 선호도가 워낙 높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각 사람들의 라디오 채널, 각 사람들의 팟캐스트 이런 것들이 워낙 핫하게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고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결국은 뭐로 들어오겠습니까? 광고 매출이 급증할 수 있죠. 광고 매출이 급증하다 보면 광고를 또 많이 듣게 되면 많은 분들이 오히려 유료로 조금 돈 내고 유료로 하고 말씀드렸다시피 네이버 멤버십 이런 거 하더라도 스포티파이로 같이 들을 수 있게 이런 서비스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비슷한 업무들 협업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스포티파이의 수요를 늘릴 수 있다는 거죠. 특히 이제 스포티파이를 많이 선호하는 이유는 전 세계가 요즘은 뭐 영어가 됐건 불어가 됐건 스페인어가 됐건 한국말이 됐건 다 기본적으로 보면 언어에 대한 어려움은 이제 갈수록 필요 없어지는 거죠. 왜냐하면 모든 것이 자동으로 번역되고 이런 시장에 와 있기 때문에 전 세계 사람들이 그런 커뮤니티에서 동시대에 같은 음악, 같은 어떤 그런 트렌드를 소유하고 공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가장 앞서 있는 것이 지금은 전 세계에서 스포티파이란 얘기를 지금 하고 있다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제가 그래서 이 종목을 월가에서 좀 주목한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오늘 아무래도 한 주의 시작 월요일에 보니까 너튜브에서 궁금한 사항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특히 셧다운에 대한 이 가능성에 대한 우려감이죠. 경찰과 충돌의 셧다운 가능성도 이 부분은 뭐 이번 한 주에 어느 정도로 좀 영향을 살펴보면 될까요? 이제 앞서도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생각했던 미국 그런 모습이 아닌 것이 아마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실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 미네소타에서 지난 주말이었죠. 또 한 명이 또
어떤 사고가 났잖아요. 어찌됐거냐. 그러다 보니 이제 민주당 일부에서 저거 지금 말도 안 된다 하면서 이번에 셧다운하고 이거 백악관에서 얘기하는 거 지지를 못하겠다 하고 공화당 일부에서 하다 보니까 셧다운은 또 가능성이 지금 커져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는데 문제는 과거에도 보여드렸다시피 셧다운의 이는 늘상 있던 일입니다. 늘상 있던 일이. 물론 지난번에 꽤 오래 있었죠. 역사적으로 가장 오랜 기간이 있었지만 이번에 또 진행될 수 있겠지만 또 제 입장에서 보면 늘상 있는 트럼프 시대에 있을 수밖에 없는 수많은 어떤 말씀드렸다시피 이슈거리 그 정도로 이해하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아,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기술주 안에서 그 반도체주의 그 엇갈리 흐름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지난주 보면 그 주말 사이에 인텔이 정규장에서도 18%나 폭락을 했습니다. 그 실적은 나쁘지 않았지만 가이던스의 예상 하회 이 부분이 좀 발목을 잡았다면 반대로 마이크론은 또 6일 연속 사상 최고가였고요. AMD도 8일 연속 상승이었다. 이렇게 엇갈리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감지하면 되겠냐라는 질문에 대해서는요. 네, 인텔은 제가 금요일 아침에 새벽 시간에 마침 말씀드렸었는데 인텔에서는 딱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인텔이 올라간 이유는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이었죠. 정책이었기 때문에 펀더멘탈이 뒷받침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이번에 다시 한번 확인된 거죠. 다만 이들이 얘기하는 거는 너무나 명확했습니다. 실적이 이번에 좋았는데 이번 분기 연간에 대한 가이던스를 눈높이로 못 맞췄잖아요. 핵심을 제가 한국말로 편하게 말씀드리면 지금 시장은 원래 엄청 좋다는 얘기야. 자기네 주문도 많이 받을 수 있는데 문제는 약간 어려울 말씀드리면 수율인데 자기네가 공급을 제대로 못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노력한다는 거기 때문에 수율이라는 게 아주 쉽게 얘기하면 얼마만큼 에러가 나냐는 반대 개념을 보면 불량품이 나오냐는 건데 불량품이 많이 나온다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 매출도 부족하고 그런 전망에 대한 것이 낮춰졌기 때문에 그건 말씀드렸다시피 정책에 대한 주가 상승을 이길 만한 펀더멘탈을 보여준다 보셔야 되겠고요. 딱 하시다시피 인텔의 경쟁사의 대표적인 경쟁사가 어디겠습니까? AMD였고요. 네. AMD였고 또 인텔이 하겠다는 것이 지금 팹리스를 하겠다는 거에 또 최선두자는 어디겠습니까? TSMC잖아요. 그런 게 있겠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약간 다른 개념이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누차 말씀드렸다시피 업계 25년, 30년 동안 있었는데 이렇게 좋은 적이 없었다는 거. 그 한마디로 제가 이 주가의 상승을 설명 다 드릴 수밖에 없겠고요. 그거랑 같이 가는 게 뭐겠습니까?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같이 가는 트로이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빅테크와 반도체 대형주들 슈퍼 실적 주간. 네, 이번 주도 저희와 함께 해주시죠. 이항용 위원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